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거울에 반듯한 용모에다 어려운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씨 착한 양시성의 선비가 있었다. 양선비가 아버지 묘소 근처 움집을 지어 산소를 돌보고 매일 공양을 드리는 쉬묘살이를 한 지 언 3년이 다 되어갔다. 탈상을 얼마 앞둔 양선비는 문득 선선한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노을이 산등성 넘어 걸릴 때면 많은 추억과 생각들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라지곤 했다. 3년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지만 심효살이도 이제 곧 끝나가니 자신과 혼례를 앞둔 얼굴도 모르는 정원자는 어찌 되었나 궁금해지기도 했다. 기실 3년 전 양선비는 근처 마을에 벼슬살이하는 박씨 집안의 큰딸과 정혼을 하고 며칠 뒤면 혼례를 올리기로 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랑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당시 유교적인 전통 관습에 따라 양반가의 외동아들인 양선비는 3년의 심효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자연히 혼례는 심효살이가 끝난 3년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심효살이를 마치고 양선비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 어머니는 아들 양선비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들아, 지난 3년 동안 애썼다. 이제 너와 정원한 박씨처자와 혼례를 올려 대를 이을 일만 남았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양선비는 그동안 지치고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고 정원녀 박씨 집안의 소식을 사방으로 알아보았다. 3년이 흐른 뒤라 정원녀의 아버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에 현감직을 제수받아 지내고 있었다. 양선비는 신부댁의 소재를 파악하자마자 급히 혼례를 올리러 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띄었고 신부댁 역시 기다려왔던지라 속히 오라는 답신을 보내왔다. 양선비는 지난 3년간의 심효살이로 건강이 많이 나빠졌지만 신부를 보고 싶은 마음과 오매불망 3년을 기다린 신부에게 더 기다리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듯하여 간단히 행장을 꾸려 홀로 길을 떠났다. 하지만 몸을 추스를 겨를 없이 급하게 길을 나선 탓인지 양선비는 신부댁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몸에 탈이 나고 말았다. 가까스로 근처 주막을 찾아 들어갔으나 곧바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드러눕게 되었다. 일어나 가야 하는데 헛소리를 연신내는 양선비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주막 주인 네뿐이었다. 어허, 이를 어쩌나 이리 정신을 못 차리니 사는 곳을 물어야 가족들에게 알 텐데 참 이러다 초상 치르게 생겼네 그려. 이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양선비는 비몽사몽간의 스산한 분위기에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를 맞이했다. 창백한 얼굴에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는 양선비를 따라오게 하여 지상세상이 아닌 듯한 낯선 궁궐로 데리고 갔다. 궁궐로 들어가자 양선비는 커다란 왕좌에 앉은 쥐엄한 모습의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다. 염라대왕은 양선비에게 이름과 사는 곳을 묻고는 양선비의 대답에 깜짝 놀라며 옆에 있던 저승사자를 호되게 부짖었다. 이놈, 강촌마을 사는 강선비를 데려오라 했거늘 어찌 양선비를 데려온 것이더냐. 몸이 식기 전에 속히 양선비를 이승으로 돌려보내거라. 염라대왕의 호통에 저승사자는 서둘러 양선비를 데리고 궁궐문을 나섰으며 심사가 뒤틀렸는지 건성으로 이승으로 가는 길을 일러주고
볼일을 보러 간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다. 양선비는 얼떨떨하였으나 저승사자가 일러준 길을 나서는데 누군가 양선비를 지척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선비가 뒤돌아보니 다름 아닌 옛 친구인 한선비였다. 이승을 먼저 떠난 친구를 이리 저승에서 보게 되니 양선비는 반가웠고 그간의 일을 얘기했다. 친구 한선비 역시 반가움에 지난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죽은 자의 두 번째 7일간을 관장하는 초광왕의 궁에서 말단 벼슬인 녹사로 있으며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초강을 건너는 것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어허, 그랬던 괴로구먼. 무심한 저승사자 같으니 자네는 속히 강을 건너 이승으로 가야 하니 내 길을 안내함세. 가끔씩 엉뚱한 곳으로 가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다네. 가는 길에 그간 못다한 얘기도 마저 나누세나. 마침 갈 길이 막막하던 차에 친구의 제의를 받자 양선비는 기뻤으며 오순도순 친구와 얘기를 나누며 길을 갔다. 한참을 가던 중에 양선비는 화려하게 수놓은 창과 문이 연이어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 앞에는 어여쁘게 치장을 하고 처자들이 대범하게도 길손들의 눈길을 피하지 않은 것이었다. 양선비는 저승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라 생각되어 친구에게 묻자 친구 한선비가 말했다. 이곳은 형분지옥이라는 곳이라네. 이승에서 관직에 있는 부모가 가렴 죽어는 하였으되 법망은 피해 그 죄를 받지 않을 경우 그 금지옥엽다를 이리 데려와 웃음을 팔아 부모의 죄값을 대신 받도록 하는 곳이라네. 지금은 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였으나 이 여인들은 이승에서는 정숙한 양가집 기수들이었다네. 어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불쌍하구먼. 이를 듣고 안쓰러운 마음에 양선비가 혀를 끌끌 차고 있을 때 어느 나이든 여인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친구 한선비와 아는 사이인 듯 다가와 안부를 물으며 들어오라고 소배를 잡아 끌었다. 양선비와 친구가 문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보다 많은 미인들이 있었으며 친구 한선비를 익히 아는 듯 모두들 아는 체하며 미소로 환대했다. 이윽고 녹색 옷과 홍색 옷을 입은 어여쁜 처자들이 두 사람을 맞이했고 진수성찬이 차려진 가운데 둘러앉았다. 그런데 친구 한선비가 흥을 돋우기에 노래 한 곡절을 청했으나 서로 미루느라 여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다. 두 선비가 황급히 여인들의 다툼을 중재하고 화해를 시켜 간신히 자중이 조용해졌다. 다시 잔치가 벌어진 가운데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고 호기심에 두 선비가 내다보았다. 방금 저승사자가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머리는 산발한 채 소복을 입고 있는 여인이 세상 떠나갈 듯 구슬프게 흐느껴오니 무심한 저승사자가 여인을 나무라고 있었던 것이었다. 비록 머리는 산발한 모습이었으나 언뜻 보이는 여인은 한눈에 봐도 아름다운 미모에 양반가의 귀수인 것처럼 단아한 자태를 지녀서 양선비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양선비는 끌려온 귀수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기에 여인에게 다가가 달래듯 어느 집 처자인지 물으니 여인이 자신의 정원녀 방랑자임이 밝혀졌다. 서로 정원한 사이임을 확인하고는 여인이 서름에 복받쳐 더욱 많은 눈물을 흘렸다. 양선비는 황망하여 어찌된 연유인지 여인에게 재차 물었다. 낭자, 참으로 참담하구려.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저와의 혼례를 앞두고 이리 저승으로 불려왔단 말이오. 도련님, 그간 저는 저승에 올 일이 없었사온데 부친께서 부정한 돈 800냥을 받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시어 그 대신 제가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이리 끌려왔습니다. 저는 억울할 뿐입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요. 양선비는 정원효의 사정을 알고 답답하여 친구 한선비에게도 해결할 방도를 물었으나 한선비 역시 지가 한미하여 뾰족한 수가 없다는 답에 그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염라대왕을 지근에서 모시는 높은 벼슬아치가 들어와 여주인을 찾자 친구 두 사람은 급히 몸을 숨겼다. 숨어서 들어보니 벼슬아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마침 새로 들어온 양선비의 정원녀를 찾는 것이었다. 주류의 주인은 정원녀에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니 몸단장을 하라 일렀고 정원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대성통곡을 하였다. 이를 숨어서 지켜보던 양선비 역시 울분을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옆에서 이를 바라보던 한선비는 친구를 위해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벼슬아치가 잠시 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여주인에게 다가가 슬며시 말했다. 여보시게, 내 그간 이곳에 출입하여 자네의 곡간을 불려준 것이 얼마인가? 부탁이니 이 여인을 좀 빼돌려 주시게나. 내 낯을 보아서라도 어찌 아니 되겠는가? 내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하겠네. 날이 아니되옵니다요. 오늘 오신 손님은 높은 벼슬을 하시는 분이라 어찌 셋내가 거절을 하겠습니까요? 이렇게 여주인과 친구 한선비 간의 실랑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선비가 큰 결심을 한 듯 소매 속에서 귀한 보물을 여주인에게 은근슬쩍 내밀자 여주인이 낚아채며 얼굴에 금세 화색이 들더니 잠시 후 벼슬아치에게 찾아갔다. 오늘은 손님을 받기 어렵다는 듯 벼슬아치의 귀에 대고 속삭이니 벼슬아치는 얼굴을 붉히며 휙 돌아서 주루에서 나가버렸다. 이제는 되었다 싶어 친구 한선비가 양선비의 소매를 잡아 끌며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속히 이승으로 떠나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에 양선비는 차마 길을 나서지 못하고 자신의 정혼녀에게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내될 여인이 이리 생을 달리하여 욕된 상황에 놓였는데 내 어찌 이승으로 돌아가 편히 삶을 이어가겠는가? 이리 말하며 두 남녀는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두 남녀의 애달픈 광경을 지켜보던 친구 한선비는 차마 양선비에게 길을 재촉할 수 없었기에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달래듯 말했다. 여보게, 자네와 방랑자가 이리 저승에서 만난 것도 필시 하늘이 맺어준 인연에서 비롯된 듯 싶으이.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며칠만이라도 이곳에서 부부의 정을 나누며 지내는 것은 어떠한가? 내 동쪽 끝방에 둘만의 자리를 마련할 터이니 잠시 머물다 훗날을 기약하세나. 친구의 이 말에 양선비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뻤으며 친구의 말대로 동쪽 끝방에서 둘만의 화촉을 밝혔다. 이후로 며칠간 이들은 이곳이 저승이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꿈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으며 양선비는 이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승사자가 찾아와 급히 정원녀 방랑자를 수레에 태워가려고 했다. 친구 한선비가 급히
저승사자에게 다가가 연유를 묻자 방랑자의 부친이 800냥을 들여 관내의 여러 곳에 고을 백성들을 위해 저당을 세우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염라대왕이 고심 끝에 딸의 굴레를 면해주고 속히 이승으로 돌려보내라고 명했다는 것이었다. 한선비는 이 소식을 곧바로 친구 양선비에게 전하며 먼저 떠난 신부를 뒤따라 속히 이승으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양선비는 자신 역시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친구를 따라갔고 한참을 걸어 동굴을 지나 자신이 머물던 이승의 주막에 이르자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별했다. 멀리 사라지는 친구를 향해 손을 흔들던 양선비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순간 눈을 떴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주막집 객방 안이었다. 몇 날 며칠 혼수 상태에서 갑자기 의식을 회복한 양선비를 대하고 주인네에는 신기해했으며 며칠에 걸쳐 몸을 회복한 후에 양선비는 주인 네에게 그간의 호의에 감사하며 셈을 치르고 다시 신부댁을 향해 길을 나섰다. 며칠 동안 길을 재촉한 끝에 드디어 양선비는 고을 현청에 들어갔고 정원녀의 아버지 박형감을 대면했다. 박형감은 신랑 양선비를 반가이 맞이했고 사돈댁의 안부를 물으며 지난 얘기를 나누었다. 얘기를 나누던 중에 박형감이 돈을 내어 관내에 서당을 설치하기로 한 것을 양선비가 치하하자 박형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여복의 사이. 어찌 자네가 아직 실행하지도 않은 내 속내를 안단 말인가? 이 말에 양선비는 주저하다가 그간 자신이 저승에서 겪은 일을 말하니 장인 박형감은 놀라워했다. 며칠 뒤 길이를 택하여 양선비는 정원녀 방랑자와 꿈에도 그리던 혼례를 올렸다. 초례를 치르고 신랑은 흰방에 들어가 신부를 마주대했다. 신부의 모습은 자신이 다녀온 저승에서 본 그때 그 모습이었기에 더욱 신기한 마음에 신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 저승에서 만난 이후로 이승에서 이리 우리가 정식 부부의 연을 맺으니 기쁘기 한량 없소. 허허. 이 말에 새색시는 뜬금없다는 생각에 신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슨 말인지 물었으며 신랑이 저승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히 전하자 신부가 정색하며 말했다. 서방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기다리느라 노처녀가 되어 앞날이 암담했었는데 첫 만남에 위로는 고사하고 어찌 그런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는지요. 더구나 제가 주로의 기녀 행색을 하고 정식 혼례도 올리지 않고 서방님과 며칠 밤을 지냈다니 망측할 따름입니다. 양반과 선비의 채통을 생각하신다면 다시는 그런 허황된 농담을 입에 담지 마셔요. 이 말을 듣고 신랑 양선비는 무안해졌고 다시는 저승에서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선비는 꿈인 듯 아닌 듯 알쏭달쏭한 자신만이 아는 저승과 이승에서의 인연으로 맞이한 아내가 자신의 천상배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 저승에서 첫눈에 반했던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 떠오를 때면 저승 친구 한선비와 함께 이승으로 나왔던 산속 동굴을 찾아 보기도 했으나 그 어디에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이 꿈이었나 싶기도 하여 헛웃음을 지으며 지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늘이 정해준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준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